안녕하세요. 한국건축토목학원 대표 박영태입니다. 2021년도 토목기사, 산업기사 최단기 합격을 위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6개 과목이세요. 응용역학, 측량학, 그 다음 3과목이 수리수문학, 철근 콘크리트 공학, 그 다음에 5과목이 토질 및 기초, 6과목이 상하수도공학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수문학 3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출제 범위가 기사와 산업기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3과목만 수리학과 수문학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출제 빈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산업기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 출제 빈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과목에 토질 및 기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6개 과목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특히 토질 및 기초는 우리 토목 기사에서 2차 실기가 있죠. 그게 범위가 시공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토질 및 기초, 그 다음 물량 산출 이런 게 다 공정관리까지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실기를 100점 만점에 잡았을 때 토질 및 기초가 2차 실기에서 약 한 36%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6과목, 우리 필기 6개 과목은 다 중요한데 토질 및 기초가 2차 실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토목기사, 산업기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듣는 게 토목기사를 따고 그 다음 자격증을 더 하나 취득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하나 따는 게 건설 안전기사가 있고 그 다음 건설 재료 실험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안전기사는 우리 토목 정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시간 내에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학생 신분일 때 그 많은 시간을 건설 안전기사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그러면은 건설 재료 실험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 여러분들일 때는 제일 처음에 건설 재료 실험기사를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건설 안전기사는 여러분들 다 취득을 한 다음에 내지는 그 다음 기업체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토목기사를 땄을 때 건설 재료 실험기사를 시험 보시지 않습니까? 과목이 콘크리트 공학, 그 다음에 재료학, 그 다음에 시공학, 그 다음에 토질 및 기초입니다. 4개 과목이세요. 그러면은 토목기사에 좀 토질 및 기초가 있고 건설 재료 실험기사에 토질 및 기초가 있죠. 시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토목기사를 취득을 했을 때 건설 재료 실험기사를 취득할 때는 토질 및 기초가 과목 면제를 받습니다. 뭐 과목 면제라는 거는 공단에서 기본 점수인 60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질 및 기초가 자신 있어가지고 60점을 이상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과목 면제를 안 받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기사의 토질 및 기초 설명을 하면서 재료기사의 토질 및 기초가 똑같다. 과목 면제를 받는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토목기사 여러분들 공부할 때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십니까? 누구는 관연도 기출문제만 달달달 암기를 해서 취득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연도 문제만 달달 암기해서 문제 면허식으로 취득을 했다. 그런 거는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경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필기만 잘 돼서 2차 실기까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필기가 준비기간이 보통 2.5개월에서 3개월은 필요합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았을 때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정규반이 학원에서도 잡고 있는 게 정규반이 2달이세요. 그게 약 9주 과정이 나갑니다. 8주 내지는 9주 과정이 이 정규 과정이고 그러면 정규 과정 끝났으면은 시험 볼 때까지 관연도 기출문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약 3주 내지는 4주입니다. 그게 우리 기출문제 과정이다. 3주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규반 여러분 공부할 때 이 2달 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공부했던 6개 과목을 2달 만에 어떻게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2달 만에 왜 가능한가 하면은 공부하는 범위 자체가 자격증 목적이세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자격증 목적이라 한다면은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중요한
많이 나오는 파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발췌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겠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를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다 하겠다. 2달 만에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2달 동안에 우리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좀 적어놨어요. 거기에 기본 이론 정리, 요걸 한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만 하면은 축약이 안 되죠. 축약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응집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론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각 단원마다 문제를 보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 많은 문제를 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요 문제풀이, 가장 중요한 문제 먼저 취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표현을 수업 시간 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시락을 지금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결국은 다 먹더라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반찬을 따진다면 가장 좋아하는 반찬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족하거든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점이 가장 기본이죠. 과락은 40점입니다. 8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6점, 12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12개를 맞으려고 그러면 12개를 먼저 맞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긴도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부터 먼저 보시는 게 효과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 8주 내지는 9주 동안에 우리 이론 정리하죠. 이론 정리를 핵심 부분을 내가 요약을 해서 내 상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예제가 중요하다 이거였어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는 폭넓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부터 먼저 풀어라. 핵심 이론부터 먼저 정리하라 이겁니다. 6점을 먼저 챙기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부 패턴은 조금 이따 더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 기출문제 3주가 있었네요.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최근 문제부터 역순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니까 2020년도에 우리 1, 2회 통합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3회차, 4회차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부터 최근부터 과거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5년 내지는 7년 정도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다루는 것이 최근 7개년의 기출문제 풀이다 써 있는데 그 다음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 문제부터 풀이하면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라. 그게 뭔가 하면은 2020년도 문제, 자, 1, 2회차, 그 다음에 처음에 20문제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3회차 풀면은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 다음 4회차 풀면은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개 있는 듯이를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문제 순서대로. 그러면은 거기 2019년도 문제, 2018년도 문제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출문제가 나오는 이 분포도가 약 30에서 40%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그러면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된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게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말이 또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준비 방법. 그 필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간표를 잡으셨죠. 뭐 아침 7시 기상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이닦기 뭐 아침밥 먹기 적었죠.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표를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잡는 겁니다. 그러면 월화 수목금 학원에서는 주 5일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그대로 시간표를 잡으세요. 우리 6개 과목이니까 한 과목이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과목을 중간중간 끼워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월요일 날이 만약에 역학이다. 월요일 날 역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이 측량학이다. 그럼 측량학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이 수리학이다. 그럼 수리학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가 진도가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언제 그걸 채워나가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족 과목을 요 시간대 채워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랬으면은 여러분 시간표를 잡을 때 월요일에서부터 그 다음 금요일 날까지 시간표 계획을 잡으세요. 자, 그랬으면은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나가는가 하면은 하루가
수업이 2시간 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프레임이 세 프레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강 일자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시간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3강좌씩을 꼭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세요. 그럼 월요일날에 토질 및 기초가 수업 시간이 편성이 됐으니까 월요일날에 토질 및 기초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수업을 들었죠? 그럼 3시간 들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기본 2시간 반 적어놨으니까 2시간 반, 올해는 3시간 수업에 나갔었죠. 그 다음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습 및 핵심 문제 풀이. 그러면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론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시간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2시간만 수업을 기준에 썼을 때 이 수업을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 이론은 중요한 이론이다, 어떤 건 안 중요하다, 이 문제는 중요한 예제다, 이런 예제는 안 풀어도 좋다. 그러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리와인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이면 가능하냐?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그거를 다 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2시간 반 수업을 들었죠. 물론 올해는 3시간이지만은 제가 2시간 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반 수업을 듣고 집에 오셔서 요거를 어떤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걸 한번 써보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중요한 문제 풀어드렸죠.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대로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나가는 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1시간만 가지고 내가 여러분 기사시험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는 본인들이 더 하셔라 이겁니다. 오늘 하루에 꼭 할 내용, 그게 복습 및 핵심 문제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챙겨놓고 그 다음 내가 1시간씩 공부를 할 수는 없겠죠.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면은 나머지 예제들을 풀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내가 복습은 했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다 못 풀어볼 수도 있고 더 많은 공식도 암기도 못 해봤고 더 많은 문제도 못 풀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런 과목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그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잡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좀 알차게 타이트하게 잡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개인 공부별 우리가 계획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일단 선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하고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한당 핵심 시리즈 전부 다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나 토질 및 기초하고 수리수문학 2개 과목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교재를 집필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강의를 다 할 겁니다. 이 저자들이라 그래서 모든 강의가 알차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라는 것은요, 이 책에 애착심이 있죠. 그럼 매년마다 내가 개정판을 내죠. 매년마다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자꾸 보완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애착이 일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개정되는 교재로 제가 매년마다 최신판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 안 나왔고 그런 경향 분석은 누구 못지않게 저희가 최고로 경향 분석할 수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게 저자들의 이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6년도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1세대가 될 겁니다. 기사에서 수업을 아마 제일 처음 했을 겁니다. 그때 학원이 신설된 이래 저희가 이 35년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제가 산 증인이고 제가 있는 이상 제 경력 다 있으니까 이 35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이 토목 기사를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도 굉장히 알차게 꾸며놨고 이 동영상은 요새 화질도 그렇고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학원 강좌하고 동영상 강좌 차이점.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봅니다. 그러면 생동감이 없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와이드 버전을 한번 보십시오. 음량이 막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죠. 4차원으로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바로 그겁니다. 인터넷 강의를 칠판을 전체를 찍을 수가 없죠. 뭐 글씨가 안 보일 테니까. 그럼 너무나 작게 하면 왔다 갔다 어지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한 볼 수 있는 이 구역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 학원 강의는 와이드 버전이죠. 전체 칠판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저희들한테 바로 질의를 해서 바로 해결을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을 해줄 수가 있는 일단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단점으로 설명드리면은 내가 동영상을 신청을 해놨는데 에이 오늘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에이 내일 공부하겠다. 그럼 누가 뭐 꼬집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동영상 보다가 잠자면은 누가 눈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학원에서 잠자면은 눈치 보겠죠. 옆 사람이 깨울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강의하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누구 툭툭 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학원은 와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은 학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꾸 반복 수강할 수 있는 일단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 강좌를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무조건 학원에 온다 셈 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에 오는 식으로 똑같이 시간표를 잡아서 똑같이 강의를 들으셔야 이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상당히 여러분 단축할 수 있겠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이점이 일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저희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영상은요, 제가 샘플 강의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학교 강의하고 학원 강의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토질매 기초라도 학교에서 강의하는 토질하고 학원 강의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학원은 학원다워야 돼요. 학원다운 강의가 어떤 거냐, 물론 말도 조금씩은 좀 빨라지겠지만 그런 강의를 제일 마지막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은 제일 마지막에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